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3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86,000달러, 89,000달러까지 올랐다가 트럼프 상호관세 발언에 재하라 이더리움 2,000불, 리플 마이너스 4%, 솔라나 에이다 전체 코인들 하락이 우여. 리플이 달러 마켓에서 마이너스 4%나 빠지면서 2달러 구간 위태위태해졌습니다. 원화로 3,000원 아래 무너지는 건데 혹시라도 2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미국 투신 박살나면서 순식간에 하락폭이 커질 수가 있죠. 비트코인 등락에 리플이 초반에는 잘 따라다니다가 이번에 비트코인 하락하니까 리플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비트코인 마이너스 0.7% 하락에 리플은 마이너스 4%로 투심이 지켜주지를 못하는 거죠. 리플 폭발적인 상승 위한 개별적인 호재가 나야 되는데 교차 항소까지 소송 완전히 끝났고 리플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하는 것 말고는 개별적인 호재도 없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리플사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오지만 리플코인 가격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못 끼치고요. 22년 파산한 루나코인처럼 스테이블코인 테라와 연동시킨다는 점이 매우 위험하고 리플 가격도 떨어뜨릴 수 있다 시장이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루나코인 이후 바이낸스, 후오비, 트론에서 개별적인 스테이블코인 만들었었지만 직접적으로 연동은 안 시켰고요. 원화마켓에서도 리플이 2,900원 저점 찍고 두 번이나 반등온 상태인데 세 번 찍으로 내려가며 위험한 패닉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타로 수익 보기 좋은 장이 만들어지는 거고 아직까지는 버티는 상황이죠. 4월 2일 상호관세로 비트코인 7만 달러 후반 한 번 더 내려가며 리플 소스 세력들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2월부터 나스닥 코인 하락시키는 요인은 트럼프 관세가 메인이고요. 트럼프가 긍정적으로 말하면 증시 상승하고 부정적이라면 내리는 트럼프 컨트롤 아래 코인 증시가 있습니다. 새벽 동안 트럼프는 2단계 상호 관세 검토한다. 무작정 모든 국가에 관세 부과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2단계로 나눠서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관세 부과 계획이 나온다면 100% 관세는 부과한다는 거죠. 트럼프는 최대 50%까지 무역 적자 나는 국가에 부과할 수 있다 엄포도 놓았는데 한국 현대차처럼 미국에 31조 대량 투자해서 생산기지 건설하거나 아니면 관세 부과해서 미국에 물건 팔 생각을 전혀 하지 말라는 거죠. 트럼프는 2월 4일까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 부과했고 상호 관세는 4월 2일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차 31조 투자로 거래 가능하다 토론회장 열려있다고 말한 트럼프지만 2월 4일 중국 관세 부과했을 때는 10+10으로 뒤통수 치는 트럼프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중국 협상 원하면 관세 안 매겨줄 수도 있다 협상 카드도 내밀었지만 시진핑 트럼프 발언 무시하면서 무반응으로 대응을 했고 오히려 결심제로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요. 세계 경제 2위라는 중국도 들었다 놨다 하는 미국이라 이하의 국가들은 한국처럼 대규모 미국 투자하는 게 유일한 생존 루트다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좋게 말한다고 해서 50%확 깎아주는 게 아니라 10% 약간 정도 낮춰주는 거라서 무작정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한국도 미국하고 무역이 불합리한 적은 한국 전쟁 이후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결코 손해는 아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듯이 한국만 봐도 주변에 러시아, 중국, 일본 강대국들 호심탐탐 한국 알짜배기 땅을 노리기 때문에 미국과 협력은 군사, 정치적으로도 좋고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함으로써 첨단 산업에 대한 수용도 빨라지는 거죠. 트럼프는 수입차에 25% 새벽 동안 관세 부과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도 보복 관세 부과하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는 빠지고 있고요. 장중에 하락하고 F더장 1.2% 더 빠졌는데 테슬라 유럽에 판매하는 제품은 벨린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한 것보다 중국에서 생산해서 수입해 오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독일 환경단체에서 테슬라 공장 불지르면서 독일 생산도 차질이 크고요. 하지만 시간의 문제이고 AI 자율주행에서는 독일 3사 중에 BMW가 잘하는 건 맞지만 테슬라만큼 전기차 AI 투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격차는 갈수록 커질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 FOMC 끝나고 연준위원들 후속 발언 지속되고 있고요.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인 발언과 확실히 다르게 연준위원들 매파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나스닥 코인에게는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관세 전쟁이 파월은 인플레 일시적이다 이야기했지만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가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일시적일 것이라고 가정 정도 하는 거고 완전히 간과 안 하면서 인플레 상승을 경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수입품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2차 영향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율 반등 올 수 있다. 금리도 빠르게 못 내린다.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 수입 가장 많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20% 넘게 관세 부과하고 상호 관세로 미국과 무역하는 모든 국가들 관세 장벽을 키우는 건데 수입 의존도 높은 미국 물가가 안 오르는 게 이상한 거죠. 파월이 트럼프 임기 초반이고 내년 3년임도 남겨두고 있어서 이번 FOMC는 립 서비스 해줬다. 파월이 매우 긍정적으로 백악관에 반응해준 걸로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물가 3월 데이터 낮아지기도 했고 인플레이션율에 관세 영향이 있는지 보려면 올해 하반기까지는 기다려봐야 되고요. 관세 올랐다고 우리 일상 미국산 아이폰 테슬라 가격이 당장에 오르는 건 아니죠. 시간 갭차를 두고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 상승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말한 것처럼 지속적인 영향 끼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세인트 루이스 총재 발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파르장토 정치적 시장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발언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월 27일 폴 애킨스 새로운 SEC 의장 청문회가 있습니다. 4월에 조기 임명되는가 아니면 트럼프 1기 때 제일 클레이톤처럼 5월에 상원 청문회 통과하면서 늦게 임명될지가 관건이고요. 폴 애킨스 이미 SEC 의장 트럼프 시절 한번 했었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 쉽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폴 애킨스 새벽 동안 주요 발언 보면 코인 시장에 일관되며 원칙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다. 코인의 확고한 규제 기반을 제공하고 모호한 규제는 시장의 불확실성 조성하고 혁신을 져야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코인 시장에 플러스 영향 주기는 쉽지가 않고요. 리플 항소 철회 남겨뒀어야 되는데 마크 우에다 대리 SEC 의장이 코인베이스 포함 거래소와 유니스와 메타마스크, 리플까지 소송 모두 다 철회해주면서 현재로서 SEC가 코인 시장 규제는 없다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비트코인 8만 달러 위태위태하니까 규제 다 풀어준 것도 있겠지만 명확한 규제 말고는 특별한 언급 없는 폴 애킨스 온다면 코인 시장에 플러스 영향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괜히 규제 프레임 만든다고 이야기했다가 가격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SEC가 규제를 만드는 곳이지 이렇게 한번 규제를 풀어주면 다시 한번 돌리기도 쉽지가 않고요. 이후 알트코인 시장 횡보에는 긍정적이지만 전체적인 거시 환경 4.5% 고금리와 트럼프 관세 전쟁 불확실성으로 알트코인 고래들도 쉽게 투자할 만한 구간은 아닙니다. 거기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리플이 새로운 혁신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솔라나, 리플,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도 이더리움 기존에 하는 거 약간 바꿔서 따라하는 수준이고 뭔가 새로운 것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정도만 가치 저장 수단이고 이하의 알트코인들이 가치 저장 수단보다는 암호화폐 기술력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이더리움도 다가오는 호재라면 나스닥 상장된 이더리움 ETF를 스테이킹 소용을 SEC가 허락하는 정도이고요. 기관들이 ETF 통해서 이더리움 매수해도 스테이킹 이자를 줄 수 있다는 논리죠. 올해 초부터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트위드에서는 이더리움의 현재 개발 속도 늦어지는 것이 개발자들 부족하다는데 메인 이유를 찾습니다. 초창기 이더리움 개발했다가 익숙해지니까 개발자들 개인 코인 만들기 위해서 이더리움 다 떠나고 에이다, 폴카다들 일기에 2021년 이전에 만들었고요. 거기에 21년에도 알트코인 불장 오니까 개별적인 코인 말고도 일반 회사에서도 코인 관련 서비스 늘어나고 초창기 이더리움 관련 개발자들이 대거 빅테크나 코인베이스 거대 회사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메인 코인들 혁신이 부족해진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한국 이재명 대표 이심 결과 무죄로 판명되면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확실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6만원 아래 잠시 떨어지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 결과 나오고 나서 플러스 2.6% 반등을 했고요.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는 받았지만 아직까지 남겨둔 재판은 많은데 혹시라도 조기 대선 나오게 되면 이번 2심 무죄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까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업비트 거래량도 다시 돌아오고 있고요. 리플, 무브먼트, 솔레이어 3천억, 2천억 수준이고 최소 거래량도 큰 상승은 없지만 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플 차트 보면 하루 전 3,600원까지 반등했지만 여전히 120선 아래로 떨어지고 쉽게 돌파를 못하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 매물대 뚫히고 하락 시작된다면 2,000원 초반까지는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리플의 RSI 매수 강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3월 26일까지 50포인트 유지를 했지만 현재는 49%로 비트코인 반등에 리플의 매수 강도는 비트코인보다 약한 수준이다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코인 비트코인 따라서 하락은 오지만 하락했을 때 리플보다는 비트코인을 세력들이 더 많이 매수를 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